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월요일이라 말을 꼬이고 혀도 꼬이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요. 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이 말은 나는 똑똑하다 이 말이죠. 아이, 무슨 말씀. 자, 우선 시간 역순으로 네.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던 바입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당연히 풀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비슷했는데 일단은 뭐 어떻든 뭐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이종명 전 차장하고 아까 언급하셨던 최윤수 전 차장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도 풀리고 한쪽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들어가고 이랬었을 것 같거든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기거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입을 막을 필요가 있어 꼭 풀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전 차장은 무기거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적부심에서 못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아무튼 이제 구속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최 전 차장도 이종명 전 차장 적부심에서 못 나가니까. 근데 김영수 대법원장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김 대법원장 발언이 어떻든 외견상 보면은 뭐 이렇게 영장 판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일선 판사들이 하는 걸 이제 뭐 존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지나친 판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뭐 언론적인 얘기만 하지만 법관의 독립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법원장이. 네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영장 기각이나 또는 뭐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킬 때 부담을 덜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 판사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잠깐만요. 김동진 부장판사의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 뭐 거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속적부심 결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20년 가까운 경력 가진 현직 부장이 보더라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또 김동진 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또 좀 나오던데 보면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구속적부심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커요. 거의 뭐 선도적이거든요. 일반 법원 중에 제일 크니까. 그래서 중앙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법원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동진 부장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판사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앞으로 구속적부심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긴급체포 위법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심지어 이제 변호사 옆을 만나보니까 변호사들 이제 신났다. 이런 식으로 다 풀린다 이제. 신났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자기들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무슨 뭐 법관은 판결로만 말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제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서 김동진 부장이 또 얘기를 한 게 있던데 그 부분은 막 김 부장 같은 이제 뭐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법원장 발언이 좀 답답할 거예요. 언론이니까. 그렇죠. 예, 뭐 적폐청산이 시급한데 언제 지금 이런 거 지금 뭐 이렇게 옹호해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그 김 부장 같은 그런 그 견해일 것 같고 완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염두에 둘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대법원장 얘기 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석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고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법리로는 이해가 그렇죠.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석방이 정치적인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하죠, 또.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하겠는데. 예. 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이제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이때가 계속 기각됐던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건 다 기각됐으니까 네. 이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법리는 모르고 예. 계속 이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기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죠. 저 말씀드리면 잘못됐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서 구속하기는 뭐 이제 적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국장은 부하 직원인데 구속됐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 가담 정도와 경위가 중하다고 보는 거냐라는 건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데 어떻든 뭐 해놨으니까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체념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거의 다 이제 구속이 이번엔 되는 거구나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부하 직원이 구속됐는데 상사는 풀어줄 수 없다는 게 본인도 법전 출신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풀어주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번 최 전 차장 영장 기각 결정만 놓고 본다면 이 가담 정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걸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밀어버린다면 우 전 수석도 사실 또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지난번 집행유예로 나왔던 이영선 그렇죠. 이영선 그 행정관이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잖아요. 시경 1년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때 논리가 결국은 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런 논리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걱정했어요. 다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재판을 한 재판부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논리가 일관돼야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빠져나가기 힘들다 보고 다른 관계자들 등의 중요 관계자들 이렇게 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일반인들이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아요. 구속 적부심이 누구는 석방되고 누구는 석방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동진 부장판사도 열받은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거냐. 당장 뭐 사건 밀려올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월요일이라 말을 꼬이고 혀도 꼬이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요. 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이 말은 나는 똑똑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 자, 우선 시간 역순으로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던 바입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마 청취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당연히 풀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도 비슷했는데 일단은 뭐 어떻든 뭐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이 이종명 전 차장하고 아까 언급하셨던 최윤수 전 차장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도 풀리고 한쪽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들어가고 이랬었을 것 같거든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기거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 입을 막을 필요가 있어 꼭 풀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전 차장은 무기거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적부심에서 못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아무튼 이제 진짜 구속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최 전 차장도 저기 이종명 전 차장 적부심에서 못 나가니까. 근데 김영수 대법원장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김 대법원장 발언이 어떻든 외견상 보면은 뭐 이렇게 영장 판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일선 판사들이 하는 걸 이제 뭐 존중하겠다 이런 뜻이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지나친 판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뭐 언론적인 얘기만 하지만 법관의 독립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법원장이. 네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영장 기각이나 또는 뭐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킬 때 부담을 덜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 판사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 잠깐만요. 김동진 부장판사의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일단 뭐 거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속적부심 결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20년 가까운 경력 가진 현직 뭐 부장이 보더라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또 그때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기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죠. 저 말씀드리면 잘못됐죠. 뭐 저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서 구속하기는 뭐 이제 적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국장은 부하 직원인데 구속됐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이 가담 정도와 경위가 중하다고 보는 거냐라는 건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데 어떻든 뭐 해놨으니까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체념한 것 같았거든요. 뭐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이제 구속이 이번엔 되는 거구나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부하 직원이 구속됐는데 상사는 풀어줄 수 없다는 게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풀어주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번 최 전 차장 영장 기각 결정만 놓고 본다면 이 가담 정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걸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밀어버린다면 우 전 수석도 사실 또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만 보면.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김 부장 같은 그런 견해일 것 같고, 완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염두에 둘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대법원장 얘기 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이제 석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고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법리로는 이해가 그렇죠.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미 석방이 정치적인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하죠 또. 네, 알겠습니다. 연기를 하겠는데 예. 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이제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이때까지 계속 기각됐던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건 다 기각됐으니까 네. 이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법리는 네네. 모르고 예. 계속 이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김 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또 좀 나오던데 보면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구속적 부심 결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커요. 거의 뭐 선도적이거든요. 예. 어떤 법원 중에 제일 크니까. 그래서 중앙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법원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기준점이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동진 부장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판사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앞으로 구속적 부심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긴급체포 위법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심지어 이제 변호사 옆을 만나보니까 변호사들 이제 신났다. 이런 식으로 다 풀린다 이제. 신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자기들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무슨 법관은 판결로만 말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서 김동진 부장이 또 얘기를 한 게 있던데 그 부분은 김 부장 같은 이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법원장 발언이 좀 답답할 거예요. 언론이니까. 예. 그렇죠. 예. 적폐청산이 시급한데 언제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옹호해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